상대방이 나랑 헤어지고 나서 홀가분해하는 경우라면 재회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자마자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해방감, 후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서로 좋아했던 사이인데 더구나 내가 잘못한 게 큰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후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랑 헤어지고 후련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재회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현실적인 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 채널에 수학 선생님으로 유명한 정승재 선생님이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서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누구랑 사귈 때 헤어졌을 때가 너무 행복했다. 누구랑 헤어지고 나면 너무 홀가분한 느낌, 드디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첫 번째 연인 빼고는 다 그런 느낌이었다. 이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지나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정승재 선생님이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이 듣게 만든다 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 정승재 선생님의 대화를 보고 뭘 느끼셨나요? 다양하겠지만 나쁘다, 정의 없다, 칼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재회를 원한다면 이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사람과의 재회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관계가 틀어지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가능성을 보인다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이 안 맞았다면 서로 맞춰가는 노력을 보여주면 되죠. 문제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오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가 쌓이다가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이 관계에 대한 애정이 다 덜어내졌는데도 헤어지자는 말을 못 꺼내가지고 계속 이별을 미뤄왔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라는 사람 혹은 나와의 관계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벗어나고 싶은 짐, 끝내야 될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회가 겨우 벗어던진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두 소진되었는데 대체 어떤 동기로 그 고통스러운 짐을 다시 지려고 할까요? 아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한테는 그런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재회를 원하는 동기가 없을 거라는 거죠. 다음으로 재회가 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있습니다. 보통의 이별은 아쉬움이나 아련함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 애인과의 추억을 문득 떠올리기도 하고 혼자 피식하면서 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의 헤어짐을 슬픔이나 아련함보다는 후련함이나 행복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큰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우리와의 이별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시작으로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현재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재회가 쉽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의 분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한 대화로 풀기보다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이 관계는 끝내야 되는 게 맞다는 식으로 합리화에 능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사소한 불만, 오해, 서운함들을 말로 풀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부정적인 카드들을 꺼내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역시 헤어지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이죠. 사실 그 카드 중에는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들한테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저장한 카드들이 이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설령 나와의 좋은 추억이 문득 떠올라도 그 수많은 합리화 카드들이 이 아련함을 간단히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심리 때문에 사랑했던 관계가 짐이 되고 이런 이별이 행복감이나 후련함이 되는 걸까요? 앞에서는 재회가 쉽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심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현재 애인이나 전 애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재회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실마리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첫째로, 연애를 하면 과도하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인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이 아니라 감정을 소모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응당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해야만 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세 감정이 소진이 돼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모두 소진되어도 착한 연인이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도 못하고 혼자 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의 이별은 이 지긋지긋한 일을 그만두는 퇴사와 비슷한 해방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성향의 분들의 심리 두 번째는 이별할 때 죄책감을 드디어 벗어내는 그 홀가분함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마음이 떠났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를 이런 사람들은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상처,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지쳐서 떠나가게끔 유도하는 최악의 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도 상대방한테 못된 애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내 애인은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그 모습에 미안함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별하는 순간 그 지긋지긋했던 죄책감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이별은 후련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성향의 분들의 심리 세 번째는 이별할 때 나 자신을 다시 되찾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 기간 동안에 내내 나한테 맞춰주고 져주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별은 연애하느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 될 거예요.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굳이 나를 다시 잃어버렸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마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인 희망보다 냉정한 현실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재회를 원한다면 공통적으로 제가 딱 한 가지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완벽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30kg짜리 배낭을 메고 겨우 등산을 마쳤는데 누가 다가와서 그 배낭을 다시 메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미쳤냐고 하겠죠. 그걸 어떻게 다시 또 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연락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주 최소한 2-3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라는 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충분히 느끼고 그 해방감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지루해질 때까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지라도 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인스타나 카톡으로 뭐 잘 사는 모습, 예쁘고 잘생겨진 모습을 업로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내 이미지를 벗겨낼 필요도 있기도 하고 문득 상대방이 나의 얼굴 보고 나의 뭐 프로필이나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내 상황을 더 냉정하게 돌아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